예,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어, 4주차 강의 이제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동영상이 커가지고 이걸 잘라서 올리다 보니까 한 강좌당 한 4개의 그 동영상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 한 세트로 보시고 제가 거기 그 캡션을 달아 놓을 테니까 어느 주차에 하는 건지 보고서 거기 맞춰갖고 수강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이번 시간이 그 오스테올로지의 고락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축골격, 그 엑시얼 스켈레톤의 버테브라, 립, 스터넘, 그 다음에 스컬 했고요. 이제 나머지가 어, 앞다리와 뒷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앞다리뼈와 뒷다리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다리 먼저 앞다리뼈는 보통 이 머리하고 그 다음에 척추뼈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 립하고 스터넘 요거를 주축골격이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앞다리뼈하고 뒷다리뼈는 우리가 어펜디큘러 스켈레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뼈들은 이 주축골격과 관절 혹은 근육에 의해서 연결된 상태로 붙어 있는 뼈들이 되겠죠. 사람은 여러분들 그 직접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목하고 그 옆에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어깨까지 뼈가 하나 긴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우리가 보통 쇄골이라고 하죠. 뭐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미인이 되려면 뭐 쇄골이 나타나야 된다 뭐 그러는데 사람은 쇄골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클레비컬. 빗장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빗장뼈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개 육식동물 특히 육식동물이나 개를 포함한 육식동물들은 이 빗장뼈가 거의 발달이 안 돼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그냥 뼈 조각으로 요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있죠? 요게 옷자가 난 게 아니고 요게 클레비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그 포유동물 사람에서는 팔하고 그다음에 주축골격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여기 클레비클 그 밑장뼈라고 하는 뼈가 존재하는데 개에서는 그 뼈가 없다 보니까 그 주축할 즉 엑시얼 스켈레톤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관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이 앞다리가 근육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관절이 없고 근육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뒷다리의 경우에는 요거는 세이크럼하고 여기 우리가 일리움 골반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이게 펠빅본인데 펠빅본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그 버테브라 컬럼에 있는 세이크럼과 아주 강력한 관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점이 좀 있다. 양상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즉 thoracic rim 또는 pectoral rim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펙토랄 림. 아유, 마우스를 쓸래니까 찾아보세요. 펙토랄 림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thoracic rim에는 먼저 이 앞다리를 주축골격, 몸통에 붙여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는 물론 직접적인 관절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다리하고 몸통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thoracic girdl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앞다리 연결대 마찬가지로 thoracic 내지는 pectoral girdle 뭐 이렇게도 부르죠. 여기에 해당하는 뼈가 스케이퓰라하고 클레비클입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위팔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여기가 위팔이 되겠죠. 암을 구성하고 있는 뼈를 우리가 휴머러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를 보통 사람에서는 팔뚝이라고 부르죠. 개에서는 이 부분을 그 전완 뭐 팔뚝이라도 불러도 되는데 전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완 forearm을 형성하는 뼈는 두 개가 있습니다. 레디우스하고 울라라고 하는 뼈 두 개가 있다 여기에.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그림 그려놓은 게 레디우스 뒤에 있는 게 울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발목하고 앞발에 해당하는 부분을 형성하는 뼈들. 보통 그 사람에서가 공통적으로 메누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담입니다만은 처음에 그 용어를 제정하면서 우리말로 용어를 이제 바꿔가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에 대한 용어였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뭐 손, 발 이렇게 쓰자, 팔, 다리 이렇게 쓰자 그랬는데 이게 개의 경우나 동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이 팔, 발의 개념이 도입되기가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죠.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용어를 바꿀 것 같으면 난 이 용어 변경에 반대하겠다는 교수님까지 계셔가지고 벌써 그게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안 됐고 한 25년 전 얘기, 30년 거의 30년 전 얘기라.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친 끝에 결국은 이제 앞발 뭐 이렇게 쓰게 됐죠. 동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메누스라는 용어가 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사람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에서는 메누스라는 용어를 쓰지만 개에서는 그 카푸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카푸스, 카푸스. 그렇죠. 스페링하고 이제 보서 나중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카푸스다 이걸 쓰기도 합니다. 구별되게 메누스하고 좀 구별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앞발목을 구성하고 있는 뼈,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이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뼈를 우리가 메타카팔본이라고 부르고, 네, 팔렌지스는 이 손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카팔본, 메타카팔본, 그 다음에 여기가 팔렌지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펠빅 팩토랄 거들 또는 thoracic 거들을 구성하고 있는 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클레비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클레비클은 아까 그 전반적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점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 수의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엑스레이 찍을 일이 많을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거의 진단을 하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동물이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엑스레이, 혈액검사, 유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동물의 그 상태를 진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엑스레이 필름에 대한 리딩을 잘해야 되고 뭐 앞으로 이제 저 장비가 발달되면 해갖고 초음파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뭘 위한 거냐면 진단을 위한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거. 근데 사람은 뭐 와가지고 내가 배가 아파서 왔어요. 뭐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뭐 코가 좀 막혀서 왔어요. 얘기를 하지 마. 걔는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주인이 그냥 열이 있거나 애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을 때 병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진단을 정확히 내리는 거예요. 그 진단을 내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특히나 이 엑스레이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뭐 CT나 MRI나 찍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먼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진화된 정밀한 검사를 위하고 의심되는 것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진단을 위한 것들이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만약에 이런 크레비클이라고 하는 뼈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없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이런 데 있는 뼈 조각이 뭐 골절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요 크레비클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다. 어디에 나타나냐? 약간 떨어져 갖고 독립된,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뼈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수의사로 활동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메카시하고 우드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 80%가 오시파이드 된 상태로 존재를 하더라. 이 클레비클이. 이제 그런 발표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뭐 어쨌든 클레비클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 아주 뼈조각 형태로 존재 86%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나온 게 이제 스케필라인데요. 스케필라는 크고 플랫한 본입니다. 이 그림 잠깐만요. 네, 실물 좀 갖고 올게요.
오히려 이게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실물을 여러분한테 직접 카메라 앞에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끊고 안 하고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좀 라이브 느낌도 좀 나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요 뼈가 이제 스케이퓰라라고 하는 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왼쪽 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들어가면, 개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뼈하고 이제 같은 뼈인데요. 아니구나, 이거 오른쪽 뼈구나. 내가 헷갈렸네. 이거 오른쪽 뼈입니다. 오른쪽 뼈. 오른쪽 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뼈인데 왼쪽 걸 들고 하죠. 그림하고 잘 비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거하고 같은 형태의 뼈입니다. 왼쪽 뼈. 보시다시피 크고 좀 플랫한 납작한 그런 뼈예요. 뼈.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그래서 뭐 크게 이 뼈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냐면 뼈를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거기 전체적인 면을 좀 우리가 그 용어 배울 때 면 배웠고 뭐 플랜, 뭐 방향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기본적인 용어에 맞춰 갖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면이나 방향에 나타나는 좀 세밀한 구조들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약간 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납작한 뼈니까 면이 두 개 있습니다. 이쪽에 바깥쪽,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 뼈를 딱 잡았을 때 뭔가 튀어나온 게 있는 많은 쪽이 보통 바깥쪽이고 앞쪽입니다. 그리고 오목하고 들어간 쪽들은 보통 안쪽이고 뒤쪽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스케필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림하고 같죠? 보이는 영상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바깥쪽이 되죠. 그래서 레이트럴 서페이스 뒤집으면 이쪽이 이제 미디얼 서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트럴 서페이스는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스파인이 있고 뭐 스파인이 있고 그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한 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모서리가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죠. 모서리. 그래서 여기가 크레니얼 쪽입니다. 튀어나왔으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크레니얼보다 내가 도살보다 그 다음에 뒤쪽이 벤트랄보다 카우달보다가 되겠죠. 카우달보다가 된다. 그래서 보더 하나의 그 모서리가 나타나고 모서리가 세 개니까 약간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꼭지점도 세 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크레니얼 앵글, 카우달 앵글, 그다음에 여기를 벤트랄 앵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에 레이트럴 서피스, 미디얼 서피스 또는 코스탈 서피스라고 한다. 내 안쪽을. 왜 코스탈이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이 뼈가 붙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앞다리니까 왼쪽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 갈비뼈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코스탈 서피스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나오거든. 크레니얼보다, 그 다음에 카우달보다, 그 다음에 프록시말보다라는 말도 쓰고, 보통 도살보다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쪽은 프록시말하고 도살을 같이 쓴다. 프록시말보다는 도살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살보다다. 아이고, 도살보다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앵글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크레니얼 앵글, 카우달 앵글, 그 다음에 벤트랄 앵글로 나갑니다. 여기 이제 레이터랄보다의 스파인이라든지 스프라스피노스 포사, 인프라스피노스 포사, 에크로미온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파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이 오목한 부분을 스프라 스피노스 포사, 뒤쪽에 있는 이쪽 부분을 인프라 스피노스 포사, 그 다음에 요 스파인의 끝을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요 끝에 뭉툭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에크로미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뒤로 보게 되면 여기 그쪽에 카우달 앵글 쪽에 보면은 크레니얼 앵글 쪽에 보면은 살짝 여기 좀 약간 꺼끌꺼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serrated surface라고 부르고 요 serrated surfac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subscapular fossa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뼈를 만져보면 이 subscapular fossa가 좀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있지만 사람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오목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사람의 스케퓰라에서 서브스케퓰라 포사라고 부르는 부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튀어나온 감은 있지만 그냥 서브스케퓰라 포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크레니얼 보다에서 보면은 여기 이쪽에 크레니얼 보다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 지금 살짝 파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나치라고 부른다. 스케퓰라 나치. 그런 구조물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전체적으로 뼈를 한번 스캔을 하고 그래서 2개의 면이 있고 3개의 모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꼭지점이 있다 아시고 그 다음에 각 부분에는 어떤 디테일한 구조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외우기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디테일한 것들은 뭐 실습해서 봐야 되니까 제가 뭐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벤트랄 앵글 쪽에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레노이드 캐비티는 나중에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팩토럴 거들, 토라식 거들하고 연결된 바로 밑에 연결되는 뼈가 이제 휴머러스라는 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휴머러스하고 관절하는 부분이고 여기 뭐 인프로 글레노이드 튜버클, 수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근육이나 인대가 붙는 자리예요. 여기에 뭐 근육이나 인대 또는 힘줄 같은 것들이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런 명칭이 안 붙었을 텐데 뭐 명칭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여기에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칭이 붙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각 동물들 거를 좀 비교해 본 일부 동물들하고 비교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요 고양이 건데요. 고양이 건 요 끝부분 에코노미온 쪽이 좀 약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2학기 때 비교해 봐 할 때 한번 더 다룰 거고 뭐 재미삼아 여기 뭐 수프라글레노이드 수프라 헤메이트 프로세스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고양이에서 헤메이트 프로세스나 수프라 헤메이트 프로세스가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 벌써 17분 지났어요. 요게 한 30분 정도 분량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30분 넘어가면은 유튜브에서 업로드가 잘 안 되고요. 제가 일단 뭐 오늘 강의 마치는 대로 강의를 하고 이거 동영상을 잘라가지고 올릴 예정인데 그래서 아마 연결되는 게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내 기술 부족일 수도 있으니까 나도 초보자라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뭐 생각지도 않게 지금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갖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있는 뼈가 이제 휴머러스라고 하는 뼈인데요. 자, 왼쪽 뼈네. 자, 휴머러스라고 하는 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하고 똑같죠? 이렇게 보면 여기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 비슷합니다. 자, 휴머러스라고 하는 뼈도 이제 이 위팔 여기를 형성하는 뼈죠. 여기 이제 어깨가 사람은 여기 뒤에 달렸으니까 여기를 형성하는 뼈인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뼈를 딱 보고는 어디가 앞이구나 뒤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튀어나온 부분이 앞쪽이라고 그랬어요. 보면 이쪽이 뭔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앞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뼈를 이제 뼈의 형태학적 분류를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까 스케플라는 플랫본에 들어갔고 이 휴머러스나 또는 뭐 뒷다리 구성하고 있는 뼈 중에 피머나 앞에 이제 전완부, 포어암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뼈들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런 것들은 주로 롱본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롱본에. 그래서 롱본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뼈를 딱 들고 위아래,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맞냐면 이런 경우에 위에 있는 뼈, 스케퓰라하고 관절하는 쪽은 프록시말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편에 이제 밑에 있는 뼈는 이제 전완부에 있는 뼈겠죠. 그래서 전완부하고 관절하는 뼈
뼈 부분, 요 부분은 이제 디스탈 파트가 되는 거죠. 이 휴머러스라고 하는 뼈를 놓고 봤을 때 스케필라하고 관절하는 이 부분은 프록시멀 파트가 되는 거고, 여기는 디스탈 파트가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울라하고 레디우스하고 관절하는 뼈는. 그래서 보통 이쪽을 프록시멀 익스트리미티, 그 다음에 이쪽을 디스탈 익스트리미티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 여기 뭐라고 불러요? 그냥 셰프트라고 부릅니다. 셰프트. 그래서 프록시멀 익스트리미티, 셰프트, 그 다음에 디스탈 익스트리미티. 이 세 부분을 나눈 거. 그럼 프록시멀 익스트리미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시면은 공부하기가 좀 체계적으로, 시스테미틱하게 좀 공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휴머러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구조물들, 헤드 오브 휴머러스, 넥, 그레이터 튜버클, 레서 튜버클, 인터 튜버클라 그루브, 뭐 이런 것도 다 여기까지는 보통 다 요건 다 어디 있는 거냐 하면 프록시멀 익스트리미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대충 여기까지를 프록시멀 익스트리미티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 이 구조물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용어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휴머러스에 튜버클이 나타나요. 이렇게 뭉툭하게 튀어나온 튜버클. 그래서 여기를 이제 튜버클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는데, 이 반대편에 보니까 또 뭐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튀어나와 있는데 그냥 가만히 튀어나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또 근육이나 리가멘트가 붙는 자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둘 다 튀어나왔으니까 명칭 붙이기가 좀 애매하죠. 뭐 하나를 튜버클라고 하나 튜버러스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앞에다가 뭘 수식어를 뭘 붙이냐 하면 그레이터라는 말을 하나 썼고 레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용어를 공부하면서 프록시마 어떤 해부학 용어에 프록시마이 붙으면 뒤에 다른 디스탈이 붙는 비슷한 구조가 꼭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greater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비슷한 구조물로 lesser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뭐 인터튜버클라 그룹. 자, 인터튜버클라니까 뭐겠어요? 이건 어디 있겠어요? 튜버클이 이 휴머러스에 있는 건 알겠는데 튜버클 두 개 있는 거는 인터튜버클라 그룹이니까 어디겠습니까? 튜버클과 튜버클 사이에 있는 요 그룹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용어가 그 조합이 잘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헤드나 넥은 모양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헤드는 여기겠죠. 뭐 동글동글한 거. 아까 얘기했던 글레노이드 캐비티, 스케필라의 글레노이드 캐비티와 관절하는 그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지금 트리시피탈 라인 그 다음에 셰프트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기 트리시피탈 라인, 브라키알 그루브, 델토드 튜버러스티라든지 레이트랄 수포콘딜라 크레스트, 튜버러스티 오브 테레스 메이저, 크레스트 오브 그레이트 튜버클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셰프트에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셰프트.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맞춰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